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현재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안 할까 했어요. 그런데 역시 기다리는 분들이 또 있다는 생각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거창하게 방송을 하고요. 이것저것 전달하겠습니다. 아주 길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택촌놈 청기누설 3탄입니다. 주식 투자로 편안하게 수익 낼 방법을 지금부터 제시해 드립니다. 소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6, 7월 지수 전략 복귀, 주식시장 중장기 전망, 편하게 수익 내는 매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중간에 경제TV 관련해서도 제가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전달합니다. 자, 먼저 복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전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100% 사실을 전달합니다. 저는 이미 6월 25일 토요일에 신용매매를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선착순 1,500명 시청하면 비공개로 전환하겠다 그랬거든요. 자료는 현재 제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6월 25일에 자, 이제 신용매매를 준비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지금은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제가 다시 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내용이 있습니다. 평택촌놈 TV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일로 5일 정도 추가로 빠졌죠. 5일 정도. 그리고 나서 7월 4일에 드디어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 찍고 바로 다음날 저는 7월 16일에 강연회 할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저점 찍었다고 봤기 때문에 강연회 예고를 한 거죠. 그 다음에 7월 7일 목요일, 그러니까 저점 3일 후에 더 이상 지수 분석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제가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7월 5일에도 강연회 예고만 한 게 아니라 진바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용매매를 권고를 했고요. 7월 15일에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알 겁니다. 2300선 마지막 매수기회라 그랬어요. 현재 2450을 넘어갔잖아요. 코스피가. 정말 마지막 기회였죠. 또 오기 어려울걸요. 그리고 나서 7월 16일에 공개적으로 지수 바닥 찍었다 이렇게 제가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묻지만 매수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엄청난 사인이죠. 7월 23일 토요일 바로 일주일 전이죠. 지수 진바닥 확실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저를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보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봤을걸요? 묻지마 매수하라. 신용매매해라. 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망설임 없이 전망을 전달하는 성격이지만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거든요. 엄청난 시그널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돌이켜봐도 기가 막히죠. 6월 25일에 이미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신용매매할 준비하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더 빠졌어요. 7월 4일에 딱 바닥을 찍었고 7월 5일 바로 그 다음날 자, 강연할 겁니다. 그리고 진바닥 가능성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수 분석 안 한다고 얘기했고요. 엄청난 사인이죠. 자, 제가 국내외에 정말 수준 있는 전문가들보다 바닥 선언을 10에서 15일 정도 미리 전달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지수도 그래요. 저보다 더 빨리 전망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을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라고 해서 항상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저를 참고하시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꼭 저의 컨텐츠를 전달해 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 예측이 왜 의미가 있냐? 지수를 예측해서 적중하잖아요. 그럼 현금 보유자들은 매수 시작하죠. 제 말 듣고 움직인 사람들은요, 이미 벌써 7월 초중순에 다 샀어요.
주식 보유자들, 물려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이제 멈추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7월 초 중순까지만 해도 코스피 2000선도 깨진다 이런 전망도 꽤 있었어요.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제 말을 안 들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매도하죠, 당연히. 매도를 멈추게 해준 것도 엄청난 도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TV의 양아치들이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바닥선을 다 따라 하더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사실 경제TV를 안 봐요. 그런데 아침에 담배 사러 편의점을 갔더니 어떤 영감님이 그걸 켜놓고 보더라고. 어느 경제TV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랬더니 뭐 바닥이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를 해서 내가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 누가 못하냐고요, 지금. 국내 아주 저명한 사람들조차도 바닥선을 했는데 그거 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경제TV하고 전문가들의 이 먹이 사슬이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약간 헷갈리지 않아요? 아, 평택촌놈 정도의 경력이면, 저 정도의 프로필이면, 저 정도의 실력은 분명히 경제TV에서 모셔야 되는데 안 모셔요. 왜 그러냐? 이 먹이사슬 관계가 이제 이 뭐라 할까?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 1시간씩 출연하는데 한 달에 돈을 얼마를 주고 전문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달 방송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직원들한테 이제 뒷돈보다는 용돈을 주죠. 용돈. 그 다음에 방송사랑 같이 5대5로 나눠 먹기 유료 사업을 해요. 이러면서 방송 출연해요. 이럴 때는 상담을 해요. 왜? 방송 시간대 구성이라든가 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밤 7시나 8시는 어때요? 많이 보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9시, 10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시간대 차지하려고 상납을 해요. 이럴 때는 방송사랑 나눠 먹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유료 사업하면서 방송사하고 전문가가 보통 반반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시간대라든가 이런 거 갖고 또 상납을 해요. 그 다음에 둘 다 없이 좀 무슨 얘기냐? 프로그램을 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매달 방송사에 얼마씩 주고 프로그램을 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료 사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뭐냐? 방송사 직원하고 공동사업한다고 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 생각해 보세요. 방송사로서는 이건 손해거든요. 출연해줘서 고맙긴 한데 유료 사업을 안 해주니까 돈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방송사 직원들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주식 전문가하고 방송사 직원이 돈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지들 개인 사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출연하거든요. 보통 아예 프로그램을 3개월 단위로 삽니다. 매달 뭐 보통 방송사에 따라 다른데 부가세 제외하고 뭐 2,500에서 한 4,000 정도면 매달 사요. 그리고 이럴 때는 전문가가 방송 프로그램을 샀기 때문에 상납할 이유가 없죠. 그냥 용돈 정도 줘요. 용돈 정도. 체면상. 그리고 방송사 소속으로 들어가서 유료 사업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편의를 봐달라고 해서 또 상납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없이 내가 어떤 놈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몇 년 전에 그런 놈이 있었잖아요. 모 방송사에 아니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방송사 유료 사업도 아니야. 그러면서 방송 출연해서 자기 개인 사이트를 막 알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주식 전문가 그만두잖아요. 아마 경제TV 뒤집어질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전 이제 방송 출연 포기했어요. 포기했고 주식 전문가 그만두면 전 복수할 겁니다. 증거 증인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경제TV에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출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먹이사슬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출연 못하죠. 저 보세요. 실력 없습니까? 프로필도 괜찮아요. 저 교수, 교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경력도 엄청 길어요.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양심적이에요. 저는 주식 전문가 하면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의외로 쓰레기들이 많이 출연해요. 그러니까 계속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젠가 이거 터뜨릴 겁니다. 자, 중장기 전망 말씀드릴게요. 하반기에는 최소 2600에서 2900까지 갑니다. 코스피가. 2800을 넘느냐 마느냐가 변수예요.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2023년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최소 3500선 돌파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플러스 알파는 왜 말씀 안 드리느냐, 천기누설 1탄 2탄에서 이미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파까지 공개하면 그분들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간단합니다. 편하게 수익 내는 방법. 제가 7월 16일에 이미 어금업 했거든요. 18일에 정확하게 적중했는데 증권이나 반도체 딱 하나씩 잡으세요. 증권은 제가 힌트 드릴게요. 거래량이 너무 없는 주식은 빼고요. 빅3도 빼세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삼성, 키움 이런 거 빼고요. 거래량이 너무 없는 주식도 빼고 우선주도 빼야 돼요. 왜냐면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빅3도 아니고 거래량 너무 없는 것도 아니고 우선주도 아닌 것 중에서 그냥 보통주, 증권주 하나 묻어놓으면 됩니다. 코스닥 반도체 업종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업종 코드 보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창을 치면은 355 치면 딱 나오거든요. 최소 2만원, 높으면 3만원 이상 종목 중에서 딱 하나만 찍으세요. 그래서 두 개를 잡고 하시기 바라겠고요. 나는 귀찮아. 레버리지 매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에서 12개월 동안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저의 SNS예요. 트위터 팔로우 등록해 놓으시면 실시간 주식 정보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일상생활하고 주식 정보 나갑니다. 그리고 유튜브 평택촌놈 TV는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겁니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전문적으로 주식 정보만 전달합니다. 그리고 7월 16일과 23일 방송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현재는 제가 수요일, 토요일 주로 방송하고요. 봉추 선생은 월, 화, 목, 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증권주 하나, 반도체 하나, 각각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그 싫다. 그냥 레버리지 해서 최소 6에서 12개월 동안 보유 전략을 갖고 있어라. 그 다음에 지수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무지막지하게 높다. 그리고 이 경제TV 이거는 뭐 그냥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 고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용기 있게 발표해야 됩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맞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틀리더라도. 난 그게 정말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